페이스북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네네. 페이스북 네가 잘못한 거야. 고소란 거죠. Q가 된 뭐 거야. 하시는 이게 괜찮아? 우리 국가 경쟁력이 어디에 있느냐?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해서 글로벌에서 싸우는 게 국가 경쟁력이냐? 아니면 통신사들이 커지 어차피 내수하는 거니까. 내수 사업이 통신사들이 통신사네. 경쟁 이득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우리나라 경쟁력이냐? 그럼 오히려 이게 더 역차별을 역차별이에요. 오늘 여기 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네네. 판결이 났는데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냈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이 났어요. 1심 법원에서 방통위의 뒤통수를 가열차게 한 대 치고 페이스북에 손을 이렇게 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다 뭐 이럴 정도로 좀 약간 우리 인터넷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망 이용 대가에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정명령이 어떤 거죠? 작년에 나왔던 시정명령인데 페이스북이 그 자기네 망 경로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SKT, SK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 그래서 페이스북 너는 잘못했어! 라면서 과징금을 때렸어요. 과징금 얼마나? 3억 9,600만 원이었나? 3억 9,600만 원. 그 정도. 그러니까 사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3억 9,600만 원이면 사실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하룻밤 회식비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회식비는 더 되겠죠. 네. 큰 돈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돈을 낼 수 없는 이유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네. 자신들이 어떤 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했다라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추측인데 네. 별거 아닌 시정명령이었어요. 그냥 뭐 하지 마, 안 할게. 너 돈 내. 얼마? 4억 원? 뭐 이 정도 네, 페이스북한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정부랑 싸워서 이득밖에 하나도 없잖아. 아니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안 할게 하고 벌금을 내버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뭔가 한국에 있는 모든 통신사들한테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거나 그렇죠. 이제 이 네. 이슈에 관련돼서 망 비용 이런 네. 이슈에 관련해서 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페이스북이 절대 여기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도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페이스북이 이겼죠. 페이스북의 뜻대로.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살펴보자면 네. 이게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기존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네. 기존에는 SKT 이용자야. 네네. 페이스북 클릭을 딱 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페이스북 본사 서버에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사 서버, 와야죠. 네, 본사 서버까지 오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거쳐야 되니까 네네. 페이스북이 캐시 서버라는 거를 KT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리 땡겨다 놓고 미리.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꺼냈어라 그렇지,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KT 목동 IDC에 캐시 서버를 만들어 놓고 모든 다른 통신사들, 네. SKT, 다른 통신사들이 이제 거기서 똑같이 꺼내가는 거죠. SKT, SK 네.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이런 회사들은 내가 그 회사 회원이면은 딱 클릭을 하면 KT 목동 에서부터? IDC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나한테 네. 주는 거였거든. 이런 게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KT가 SKT랑 주고받는 데이터는 네.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어요. KT, SKT, 뭐 LGT 이런 네네. 회사들은 같은 레벨의 회사라고 해가지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정산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신사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과금을 하지 않는다. 네, 돈을 주고받을 그렇죠? 필요가 주고받지 말자. 왜냐면 서로 비슷비슷하잖아, 다들. 데이터를 네. 뭐 500기가를 줬니, 나는 502기가를 줬니 이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퉁치자. 대충 그래, 비슷하니까 퉁치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능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 상호 접속고시라는 거 안에서 결정이 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2016년에 이 상호 접속고시가 바뀌어요. 이 상호 접속고시가 옛날에는 퉁치자였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 전화 걸 때 네. 전화를 거는 사람이 돈을 내잖아요. 맞죠? 어. 전화를 건 사람이 통신에 돈을 내는 그렇죠. 것처럼 똑같이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돈을 내라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KT가 SKT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는 KT가 돈을 내고 네. SKT가 KT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SKT가 돈을 내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페이스북 데이터는 네네. 모두 KT를 통해 받는다고. 네네.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SKT나 LGT 이용자들은 KT에 있는 거를 받아가기 때문에 네네.
KT는 계속 데이터를 줘야 돼. 페이스북 한테 이용자들한테 네. 주기만 해. 받지는 못해. 그쵸. 그럼 내가 계속 돈을 내야 돼. 맞죠. 그럼 KT가 어디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뭐야? 비용이 너무 많이 야, 늘어나는 갑자기 돈이 막 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나는 그냥 SKT 이용자한테 갖다 주는 거죠, 대신해서.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KT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페이스북, 니네 때문에 내가 돈 더 내잖아. 돈 왜 내놔. 돈 더 줘?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리고 뭐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너 SKT, 저 KT한테 받지 말고 너 그냥 해외 우리 홍콩에 있는 서버에서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홍콩으로 돌려버렸어요. 이 접속 경로를 네네. KT가 아니라 홍콩으로 돌렸어요. 네. LG, 너도 저 KT한테 받지 말고 홍콩에서 받아. 우리 그걸 안 했어. 홍콩에 내 서버 있어. 네. 거기서 받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이 SK에서 났는데 SK가 그 망이 있잖아요. 네. 망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충분치 않았던 거죠.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막 데이터가 몰려가니까 그 망에 초과한 네. 거예요. 초과하니까 그 망에 못 들어온 데이터들이 해외 다른 데를 막 떠돌아다니다가 돌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느렸어. 그렇죠. 저도 그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 속도가 느려졌다. 그렇죠. 답답해서 못 쓰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한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려지니까 특히 동영상이 거의 로딩이 뭐 1초에 한 번씩 버퍼 걸리는 이런 상황으로. 그리고 그 시점이 중요한 게 페이스북에서도 영상을 되게 중요한 컨텐츠로 그렇죠. 취급하기 시작하는 네. 시점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열이 받았고 네. 그래서 막 항의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어요. 페이스북을 SKT나 LG U+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죠.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방통위가 네. 나선 거죠. 나섰나요? 방통위가 나서서 야 니네 다 이게 뭐야? 왜 이용자들이 이렇게 불만이 많아졌어? 페이스북 너 왜 접속 그 경로 바꿨어? 너 아웃! 이렇게 된 거야. 신이 나셨군요. 신이 나셨어. 그래가지고 접속 네. 경로를 바꾼 페이스북한테 책임을 물은 거죠. 왜냐면 페이스북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네네. 페이스북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과징금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야, 못 참겠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어. 라고 고소를 한 거죠. 뻑큐가 된 우와, 거예요. 이거 괜찮아? 이거 피해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네네. 상호 접속 고시예요. 결국 핵심은. 아, 네네. 맞아요. 네, 이 얘기 하기 전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판결문에 인상적인 문장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페이스북이 이긴 건데 네네. 뭐라고 판결문 했나요? 몇 문장 읽어볼까요? SK와 LG U+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면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 뭐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린 게 CP의 책임이 아니라 그렇지. 통신사의 책임이다. 통신사 용량이 라고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라는 거죠. 통신사의 책임을 적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CP에 대한 품질과 관련돼서 이렇게 법적 규제를 계속하면 네네. CP의 정보 제공 행위도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우려를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제공 행위라는 게 우리 콘텐츠를 이렇게 CP가 이제 페이스북의 CP니까 네, 그쵸. 우리한테 전달하는 이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CP라는 그러니까 게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컨텐츠를 그렇죠. 공급하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곳들을 말하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페이스북 손을 완전히 들어준 거예요. 또 다른 문장을 볼까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이용을 막은 적이 전혀 없고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쵸, 아까 많이- 말했던 이용 제한되었다고 방통위가 네, 이제 네. 소송한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용 제한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느려진 건 이용 제한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죠.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써도 홍콩으로 서버를 돌렸다고 해서 갑자기 느려질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그렇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인정을 한 건 거잖아요. 또 있어요. 네. 또 인상적인 문장. 인터넷 응답 이게 발음이 어렵냐? 응답 속도요. 인터넷 응답 속도등 네.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네. ISP, 통신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그렇죠. 그 CP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CP가 접속 경로를 변경해서 접속 경로별 트래픽 양을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지금 읽고 배우시는 거 아니죠? 라고 네. 판결문에 쓰여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제 방통위의 뒤통수를
때렸다. 했다는 것은 네. 이런 문장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거고요. 사실 CP 입장에서도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고르듯이 CP도 선택을 해서 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제 양측의 반응을 보면 양측에서는 페이스북은 뭐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죠. 그렇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만 환영을 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는 모든 곳들 그렇죠. 다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네.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될 거는 국내 CP들 네이버나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네네. 아프리카 TV 아니면 뭐 주로 이제 왓챠 되게 대량의 많은 스타트업들 데이터를 보내는 곳들, 이런 영상하는 곳들. 이런 스타트업들이 항상 주장하던 게 뭐냐면 역차별 받고 있다. 네네. 페이스북, 구글에 비해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 비용을 내고 우리 역차별 받고 있다. 네네. 그래서 약간 구글과 페이스북을 약간 적대시하는 느낌 이런 게 좀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에 한해서만큼은 이 문제가 딱 이제 이 재판 결과 나오자 이제 모두가 페이스북 편을 두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그 성명서 입장문이 나왔거든요.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내온 입장문에 누가 같이 공동 성명을 냈냐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왓챠 TV, 인터넷 에브리바디 카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 대부분의 제공업자는 업체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번 싸움은 통신사 ISP 대 네. 콘텐츠 업체들 CP, ISP 대 CP를 대신해서 네네. 방통위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싸운 대리 싸움을 한 거에 가깝죠.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이 재판부는 CP를 손을 들어준 네네. 거고. 자, 그러면 방통위의 이제 반응을 한번 보죠. 방통위 뭐라고 했냐면 항소한다고 일단 했어요. 방통위는 사실 자기네들이 승소할 줄 알고 승소할 줄 알았던 것 같아. 입장문을 만들고 있었다면서요. 승소할 줄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난 이해가 안 네. 되는 게 이걸 왜 승소할 줄 알았지? 아무리 봐도 방통위 명분이 없었거든. 이게 사실 망중립적 원칙에도 그렇죠. 그렇죠? 외국계들은 배째 그러면 너 근데 해외에서 받아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들 너무 많이 쓰잖아. 페이스북도 많이 쓰고 유튜브도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도 그쵸. 중요한데 네이버도 네. 많이 쓰고 카카오도 많이 아, 쓰잖아요. 그쵸, 네네.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 배째라고 했을 때 통신사들은 더 손해예요. 왜냐면 해외망에 직접 가까우려면 해외 망비가 훨씬 비싸거든. 아, 그러니까 네네네. 야 제발 배째지 말고 한국에 그냥 있는 거 우리 걸로 한국에 캐시 써줘. 서버라도 하나 놔주고 돈 네네. 조금 내가 우리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있게 해줘. 해외망 좀 네네. 적게 쓰게 해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해외망을 안 쓰니까 이런 네네. 협상력이 좀 떨어진 거고. 예예. 그래서 이제 방통위는 뭐 동등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는데 이게 동등하게 누구랑 누굴 규제하는 거야? CP들은 다 환영하고 있는데 그쵸, 그쵸. 그럼 네이버랑 페이스북을 동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상호 접속 고시 때문이거든요. 결국. 상호 접속 고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 접속 KT와 LGT 서로가 접속할 때 서로 접속할 때 돈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지침이 정해지는 거예요. 고시가 내려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퉁치자였어요. 이게 네. 뭐 복잡해요. 어쨌든 여기서 접속 고시가 바뀌었는데 네네. 접속 고시가 바뀌어서 KT 같은 네네. 회사들이 돈 더 많이 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존의 트렌드 방식을 네. 쓰기가 어렵게 됐어요. 국제공항 방식. KT를 통해서 LGT와 KT. SK한테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은 불가능해 돼서 각자 다 협상을 해야 되고 네네. 그러다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CP들이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럼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CP한테 가서 야 돈 내라.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통신사는. 왜냐면 데이터를 보내는 게 손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CP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으로 점점 데이터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통신사는 상황인데 CP한테 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왜냐면 니네 때문에 내가 돈이 더 나가잖아. 내가 망도 더 만들어야 돼, 유지해야 돼, 관리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KT가 페이스북한테 그렇게 한 거잖아 지금. 네. 야 너네 때문에 내가 돈이 더 나가고 있어. 돈 더 내. 라는 그렇죠.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CP들한테 더 많은 과금을 물릴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겠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죠? 이용자들한 그 이용요금 데이터 이용요금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호 접속 고시가 왜 바뀌었을까? 그렇죠. 이거 이게 왜 뭐- 바뀌었냐?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든 어, 근거가 왜? 된 거잖아요. 2016년? 그때 당시에 또 예. 자료를 보면 우리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박태우 기자님이 쓴 기사를 보면 아, 네네.
그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 비용 회수와 네.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 요인 제고 네. 이게 이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상호 다시 접속 한번 고시를 얘기해 갖고. 주시겠어요? 귀 안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났으니 네, 투자를 이제 했잖아요. 망투자한 거에 대한 통신사가 회수를 해라. 회수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이제 망 사업자의 투자 요인 제고 이거는 명분인 것 같고 예. 결국 망 사업자가 투자했으니 그거에 대해서 그 돈을 뽑아와라. 그 돈 누구한테 뽑아요? 그 돈을 뽑아올 수 있어야지 얘가 계속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돈을 뽑아와라 그러는 거야. 돈을 뽑아와라는 얘기야. 이거 고시를 바꾼 이유가. 이게 결과적으로 이 망을 쓰는 사람인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뽑아오냐? CP한테 뽑아와라 이거야. 그렇죠. CP한테 돈 받아오라는 얘기로 들려요 이게. 실제로 상호 접속 고시가 시작되고 나서 왓챠나 이런 곳들의 망 사용료가 실제로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아마존 네네. 아마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마존은 협상력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 나는 왓챠나 이런 그 CP들은 협상력이 없지만 네. 아마존은 협상력이 있어. 그러니까 아마존이 싸워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나아요. 그러면 굳이 한국에 있는 서버를 쓸 생각을 하지 않겠네요. CP들이 다 외국 서버나 혹은 힘 있는 서버를 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협상력에 의존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자체적으로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매우 어렵겠네요. 그 오히려 이게 더 역차별을 역차별이에요. 내는 게 이게 더 역차별을 내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도 네. 만약 우리나라 클라우드 네.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소 클라우드 회사들, 그다음에 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저 AWS나 MS보다 네, 네. 훨씬 더 많은 망비용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근데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지만 우리 사실은 뭐 공개된 게 없기 않으니까. 때문에 네. 알 수는 없는데 협상력이 그쪽이 더 있어요. 왜냐 해외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 그쵸, 때문에 그쵸.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내 업체들을 피해를 입히는 바른 말을 씁시다. 통신사의 이득은 네. 챙겨줄지 몰라도 수많은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들의 네네. 비용을 증가시키고 외국계 기업만 이득을 보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업체들의 경우에 만약에 큰 업체들은 그냥 뭐 더 내라 그러면 더 낼 여력이 있어요. 근데 작은 업체, 작은 CP는 더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여기서 또 업체들도 차별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네이버고 아무리 카카오라도 네네. 하고 싶은 만큼 못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긴 또 구글 유튜브한테 밀리지 않겠어요, 자금력이? 유튜브랑 싸워야 되는데 그쵸. 유튜브는 지금 4K 막 네네. 빵빵하잖아요. 왜냐면 망비용 별로 안 내니까.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4K 못해. 4K 서비스 했다가 하는 트래픽이 지금 720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몇 배야, 4K면. 그래가지고- 망비용이 몇 배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지금 인터넷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가 상호 접속 고시를 개정을 해달라 혹은 폐지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상호 접속 고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통신사들의 이득을,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네네. 그런데 통신사가 투자해서 지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나요? 통신사 아니, 그럴 이득은 수가 없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네. 돈 계속 잘 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패스트트랙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망비용을 뽑을 수 있는 나는 계속 내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통신사들은.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국가 경쟁력이 네. 어디에 있느냐?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해서 글로벌에서 싸우는 게 국가 경쟁력이냐? 아니면 통신사의- 통신사들이 커지 어차피 내수해야 하는 내수 거니까. 사업이 통신사들이 통신사는. 경쟁 이득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우리나라 경쟁력이냐? 그러니까 망 투자하고 회수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느냐? 왜냐면 아닙니다. 계속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왜 장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돈을 뽑아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상 네. 망 투자를 못 뽑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5G 돼서. 지금 네.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그만큼 요금제 5G 요금제 써봤죠. 겁내 비싸. 나도 모르게. 그만큼 우리 또 이용자들의 요금제가 올라갔어요. 저 이용자들한테 지금 받는 거야. 5G LTE, 5G 그 핸드폰으로 바꿨거든요. 지금 월요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2G 네. 때 15,000원 내고 있었는데 지금 10만 원 내고 있잖아. 지금 너무 비싸요. 이러잖아. 이용자들이 이렇게 돈을 네, 통신비를 네. 많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단말기 할부금 합쳐지죠. 뭐 하죠, 뭐 하죠. 이용자들한테 돈 받고 CP한테 돈 네. 받고 이게 뭐라고 비교하냐면 저는 여름철에 네. 해운대에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잖아요. 네. 근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용자들한테 돈 받잖아요. 야 해운대 너 때문에 길 막히잖아. 너 저 부산시 돈 내.
이거는 마찬가지죠. CP가 부산시 같은 거 아니에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도로 달리고 싶어서 고속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 양쪽에 돈을 이중으로 내라. 받는 네.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네네. 것이 이연사의 주장입니다. 아니 대본이 없으니까 훨씬 더 낫긴 하네요. 말씀하시는 게. 재밌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하자, 같이. 오른쪽으로. 싫어요. 아니, 시작. 구독, 좋아요. 너무 하기 싫어요.